다이어트를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 6시 이후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듣는 말, 바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2리터, 아니 3리터까지 억지로 물통을 비우며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오히려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맹물을 마시고 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서 물 마시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인생을 뒤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의 정석이라고 믿었던 맹물 마시기가 때로는 내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살이 빠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소금물입니다. 단순히 짠맛을 내는 소금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 꺼져가는 대사불씨를 다시 지펴줄 생명의 물로서의 소금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니, 짜게 먹으면 살찐다는데 무슨 소금물이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부엌에 있는 소금통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의 진짜 갈증을 해소하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다룰 이야기는 체액순환입니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순환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순환이 무엇이고 소금물이 어떻게 이 순환을 돕는다는 것일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의 성질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식사량을 줄이고 맵고 짠 음식을 끊는 저염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 많이 마시기를 실천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체액의 염분 농도를 항상 0.9%로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 즉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섭취는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맹물만 계속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의 염분 농도는 순식간에 묽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농도가 묽어지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들어온 물을 세포 속으로 흡수시켜 대사에 쓰기보다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려고만 합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이 내 몸에 머물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더 나쁜 상황은 몸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억지로 세포 조직 사이에 가두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종, 붓기입니다. 순환되지 못하고 고인 물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곧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고 산소가 없으면 지방을 태울 수 없습니다. 즉 맹물만 고집하다가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물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체액과 농도가 비슷한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이것을 물이 아니라 체액으로 인식합니다. 이때부터 삼투압이라는 과학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삼투압은 농도 차이를 이용해 수분을 이동시키는 힘입니다. 적절한 나트륨이 공급되면 삼투압 균형이 맞춰지면서 수분이 혈관 안으로 그리고 세포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끈적하고 느리게 흐르던 혈액에 속도가 붙습니다. 혈액량이 충분해지고 흐름이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진대사의 활성화입니다. 신진대사가 높아지면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우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순환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입니다. 혈액이 온몸을 빠르게 돌면서 세포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를 수거합니다. 순환이 안 될 때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쓰레기들이 순환이 빨라지면서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이동하여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디톡스입니다. 단순히 주스를 마셔서 장을 비우는 게 아니라 세포 레벨에서 대사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소금물은 이렇게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살이 빠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순환이 해결되어 대사가 올라갔다면 이제 두 번째 변화인 소화기계의 회복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화불량과 변비입니다. 적게 먹는데도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화장실을 못 가서 아랫배가 묵직한 이 증상들, 소금물은 이 문제를 화학적, 물리적 원리로 해결해 줍니다. 먼저 화학적 원리인 소화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되어야 영양소가 흡수되고 대사가 일어납니다. 위장에서는 강한 산성물질인 위산이 분비되어 음식을 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산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산입니다. 여기서 염이 바로 소금의 구성 성분인 염소입니다. 즉, 소금은 위산을 만드는 필수 재료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염식을 오래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재료가 없으니 위산이 찔끔찔끔 분비되고 농도가 묽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이 위장에 들어와도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위장 안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중에 겪는 복부 백만감과 더부룩함의 원인입니다. 이때 적절한 소금물을 섭취해주면 위산의 재료인 염소가 공급됩니다. 위액 분비가 촉진되고 위산의 농도가 정상화됩니다. 음식이 들어오는 즉시 빠르고 깨끗하게 분해되어 내려갑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가스가 차지 않으니 배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음은 물리적 원리인 배변입니다. 다이어트의 최대적인 변비는 왜 생길까요? 먹는 양이 줄어서도 그렇지만 장의 움직임 자체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장이 스스로 꿈틀거리며 변을 밀어내는 운동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나트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장 근육에 움직여라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장이 무기력하게 멈춰 있으니 변이 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은 멈춰있던 장을 깨우는 강력한 기상나팔과 같습니다. 소금물이 장으로 넘어가면 삼투압 작용으로 장내 수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장 근육을 자극하여 연동 운동을 강제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꽉 막혀있던 변비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장벽 주름 사이에 오랫동안 끼어있던 숙변까지 밀어내게 됩니다. 숙변이 제거되고 가스가 빠지면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아랫배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소금물은 이렇게 화학적으로 소화를 돕고 물리적으로 장을 비워내어 뱃살을 관리하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몸이 순환되고 뱃속이 비워졌다면 이제 다이어트의 성공을 결정짓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식욕 조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기운이 없어서 못하겠다, 단계 너무 당겨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미네랄과 전해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물은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와 운동 효율 측면을 봅시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면 땀이 납니다. 땀은 맹물이 아닙니다. 짭짤하죠. 수분과 함께 내 몸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냉물만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에 남아있던 전해질 농도가 물에 희석되어 더욱 옅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 탈수 현상이 오거나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더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마시는 소금물은 완벽한 천연 이온 음료입니다.
빠져나간 전해질을 즉각적으로 보충해주기 때문에 운동 중에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염식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손떨림, 무기력증, 근육경련 같은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지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체력,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물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식욕 조절의 메커니즘입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밥을 먹고 돌아서면 빵이 당기고 초콜릿이 당기는 경험. 우리는 이걸 식탐이라고 부르며 자책하지만 사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잘못된 신호, 즉 가짜 식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많은 건강 이론들은 이 가짜 식욕의 원인을 미네랄 부족에서 찾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돌리기 위한 미네랄이 부족할 때 뇌는 이것을 에너지원 부족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당분을 섭취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미네랄이 부족한데 뇌는 설탕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빵이나 과자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을 한 잔 마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속에 부족했던 미네랄이 충족되면서 뇌는 이제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비상벨을 끄듯 거짓말처럼 식욕 신호를 멈춥니다. 실제로 소금물을 섭취한 후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몸의 영양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간식을 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소금물이 가진 식욕 통제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행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마시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도 맞추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농도는 우리 체액과 동일한 0.9%입니다. 이것을 매번 저울로 잴 수는 없으니 아주 쉬운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머그컵 한 잔, 약 200에서 250ml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티스푼으로 소금을 깎아서 딱 반 스푼, 무게로는 0.5에서 1g 정도를 넣습니다. 잘 저은 뒤 맛을 봅니다. 이때 짜다라는 느낌이 들면 너무 진한 것입니다. 물을 더 타셔야 합니다. 맹물은 아닌데 밍밍하고 약간 간간하네 혹은 구수하네, 이 정도 느낌이 딱 좋습니다. 혀가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 농도가 바로 내 몸이 원하는 농도입니다. 두 번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기상 직후 아침 공복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소근을 잃고 혈액은 끈적해져 있으며 장은 멈춰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리는 최고의 내부 샤워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추천 시간은 운동 전후입니다. 땀을 흘리기 30분 전 혹은 운동 직후에 마시면 전해질 보충 효과를 극대화하여 피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운동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주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좋다고 해서 물처럼 수시로 많이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김치, 찌개, 국, 반찬 등을 통해 이미 상당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소금물까지 과도하게 마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인 2000mg을 훌쩍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압이 오릅니다. 혈액량이 늘어나 혈관벽을 미는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므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심한 부종이 생깁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과하면 오히려 몸을 퉁퉁 붓게 만듭니다. 살을 빼려다 붓기만 얻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심장질환자,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소금물 다이어트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도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세요. 소금물을 마셨는데 손발이 붓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소금물은 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일 뿐 많이 마실수록 좋은 보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소금물이라는 주제로 우리 몸의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방대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첫째, 맹물의 배신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저염식과 맹물 섭취는 체액 농도를 떨어뜨려 몸을 붓게 하고 순환을 막습니다. 우리 몸과 농도가 같은 0.9%의 소금물은 멈춰버린 대사의 스위치를 켜고 삼투압 작용을 통해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순환의 열쇠입니다. 둘째, 소화와 비움의 원리입니다. 소금은 위산의 재료이자 장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소금물 섭취는 소화 불량을 개선하고 장을 강제로 깨워 묵은 변과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뱃살이 빠지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장이 비워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리적 변화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가짜 식욕의 정체입니다. 참을 수 없는 식탐은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미네랄 부족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 한 잔은 뇌를 만족시켜 당분 중독을 끊어내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천연 식욕 억제제이자 에너지 부스터입니다. 마지막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입니다. 물 한 컵에 티스푼 반 개, 그리고 아침 공복 한 잔. 이 황금 공식을 지키셔야 합니다. 소금물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며 건강한 분들도 내 몸이 붓지 않는지 항상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다이어트에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누워서 소금물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한 식단을 먹으려 노력하고 운동화 끈을 조여맬 때 소금물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내 몸의 기초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작정 굶거나 억지로 맹물을 들이켜는 고통 대신 내 몸의 원리를 이해하는 똑똑한 소금물 습관으로 더 가볍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